안녕하세요. 앵국학원에서 영문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연아 강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잘 치렀죠? 정규에서 중간고사 때는 100점이 1명, 그다음에 하나 틀린 아이가 2명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이제 저희 반에 있었고요. 이 친구가 이번에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래서 실수 없이 잘해서 토닥토닥 칭찬도 많이 해줬고 저도 기분 좋았고요. 네, 그리고 2학기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학기 때는 또 이제 고전 시도 남아 있고 또 중세 국어라고 하는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요. 자료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었죠. 1단원, 2단원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는 모의고사가 좀 들어갔었는데 올해 모의고사가 안 들어가서 교과서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점수 좀 잘 좀 올려보자 이렇게 좀 으쌰으쌰 했었던 그런 시험범위였었고요. 어려웠던 이제 피동사동 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위였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3단원, 4단원 중심이었었는데 3단원에 지금 문학작품 들어갔었던 거는 학습활동에서 언급했었던 것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죄다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습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완전 일차게 나온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입니다. 아이들이 문제 1번을 많이 좀 놓쳤던 부분들이 되는데 그거가 제가 이제 클리닉 시간에 문제를 편집해서 주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섞어서 선택지에 나왔던 말들이 그 문제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점 맞은 친구는 그때 클리닉 시간에 제가 틀렸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알았던 거가 똑같이 나와서 이번에는 실수 안 하고 1번 문제를 잘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도 1번 문제 틀린 아이들이 좀 있어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다행히 잘 맞았더라고요. 잘 문제를 골라서. 그래서 3단원이 조금 시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법은 강조한 대로 나왔어요. 문법 문제는 아이들한테 연습 문제를 정말 많이 풀리고 정말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풀었던 문제들 비슷하게 이렇게 강조했었던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항수는 중간 때보다 문제가 좀 적게 출제가 됐어요. 세 문제가 적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마다 배점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틀리면은 조금 점수가 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3단원의 시인데요. 시가 지금 보기로 이제 단독 문제로 됐어요. 우리가 대부분은 가의 시 하나, 또 외부 시 하나 이렇게 나오든가 혹은 시가 두 개가 같이 나와서 곁들여서 시험 문제가 되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 첫사랑 따로 가실이 따로 이렇게 시가 두 개 들어갔었는데 두 개가 따로따로 이제 각각 시험 문제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대부분 많이 놓쳤어요.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었던 부분들인데 아이들이 다들 2번을 많이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숙한 삶이 아니거든요. 성숙한 삶이 아니라 자연사와 인간사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성숙한 사랑이거든요. 성숙한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성숙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이 제가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 문제 풀렸던 부분에서 제가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몇몇 아이들이 와서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덧붙였던 그래서 성숙한 삶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 답을 고른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실수를 했지만 다른 문제에서 실수가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사랑은 보기로 제시가 돼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 배점이 조금 컸었던 부분이라서 좀 소개를 해봤는데 1번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분명히 클리닉 시간에 질문을 했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던 문제인데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을 좀 놓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는 무난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습한 대로 우리가 연습 문제 풀었던 데서 많이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설이거든요. 소설은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소설에서는 거의 틀린 아이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은 이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16번 문제가 시로 배치가 됐는데 이것은 중간고사 때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언급하기를 너네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야. 그래서 시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소설에서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설에서 지금 아버지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버지의 삶의 태도는 근검하고 부지런하고 뭐 검소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으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자연의 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제하고 맞는 태도를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연습 문제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연습 문제하고 저희들이 풀었던 연습 문제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예 뭐 이제 선택지 내용들이거든요. 선택지 내용들이 똑같은 것도 있어요. 저희가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는. 그래서 소설은 어렵지 않게 또 여기서 틀리지는 않았다 우리 아이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소설에서 틀리면은 이제 등급이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네, 이렇게 연습을 좀 시켰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근문학에서도 4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학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문법에서 12문제, 그래서 3, 4단원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됐던 이번 기말고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선택지가 좀 길죠. 선택지가 좀 길어서 이 문제를 조금 놓친 아이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한두 개 틀린 아이들은 1번 문제하고 2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지는 지금 100점 맞은 친구 거를 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택지를 지금 잘못 읽어서 놓친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전 문제, 연습 문제 푸는 부분들 과제로 나가는 문제에 다 흡사하게 아이들 문제 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여기는 이제 구절 풀이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흡사하게 많이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수하지는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문학은 출제가 됐다. 근데 이제 변별력이 이제 문법에서 오겠죠. 문학은 비슷비슷하게 연습 문제 풀어본 거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돼서 아이들이 많은 실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 시켰고 문법은 12문항 나왔는데 문법 배점이 높았고 그 다음에 실수가 없어야 상위권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화면에 칠판에 띄워놓고 계속해서 아이들 쪽지 시험 보고 이것대로 하면서 문법을 연결을 시켰거든요. 이것에서 비음하다, 유음하다, 뭐 좋은 위치가 바뀐다, 좋은 방법이 바뀐다,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고 예시를 분석해서 예시를 여기에 맞추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념하고 나타난 부분들이 되는데 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아이들 연습을 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글 맞춤법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습 문제 풀었던 거고 여기는 예시만 달라질 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예시도 제가 연습 문제 풀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낯설지 않은 시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사이소리는 이거 제시문 이론이잖아요.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시가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거든요. 영문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시도 거의 수업 시간에 다뤘던 예시로 보여줬던 그런 문제들하고 흡사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들. 전세방이냐 전세방이냐 전셋집이냐 전세집이냐 이거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졸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던 게 나와서 아마 이것은 제가 시험지를 다 아이들 개별적으로 시험지를 다 분석해서 개별 상담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틀린 사람 없어요. 틀리면 우리 반 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방 아니다. 전세방. 왜 단자기 때문에 아이들 이유도 다 똑같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이 문법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진도 나가고 문제 풀어보는 부분들 그리고 오답 노트를 좀 시키고 있고 수시로 질문을 하고 있고 헷갈리는 부분들은
제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외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었던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좀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말고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떻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준비를 하느냐 보는데, 갈래별로 영문고는 이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래별 특징을 좀 알아야 되고, 2학기 시험 범위도 보면은 갈래별의 작품들이 다 들어가요. 시, 소설, 그 다음에 배경이 고전이냐, 전쟁터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주인공이 왜 이런 상황이었는지, 그 다음에 시점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만 잘 들어도 우리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고, 또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리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 대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2학년 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하면서 문제 유형도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학기 내신 대비 물론 합니다. 2학기 내신 대비 고전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엄마의 말뚝이 들어가요. 유자소전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의 말뚝을 1, 2, 3를 좀 과제로 읽힐 겁니다. 줄거리 요약도 할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엄마의 말뚝 2만 들어가지만은 과거 회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야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엄마의 말뚝 할 때마다 역순행이다, 역순행 계속 얘기할 건데 아이들 또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 풀면서 또 단돌이 할 거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정리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전 문법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중세국어 문법. 중세국어 문법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되는데 이 교과서에는 다른 교과서에 없는 거가 더 들어가져 있어요. 중세국어 특징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은 세종어제본 이거 하나만 다른 교과서에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 영문고 교과서에는 용벼창가, 그 다음에 석보상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소학언해까지 있거든요. 소학언해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소학언해까지 진도가 좀 빠르면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중간고사가 10월 7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중세국어가 나간다라고 봤을 때는 소학언해도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학습을 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긴 가사문학이 남아있어요. 관동별고,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학창 시절에 우리가 관동별고, 중세고는 다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조금 어렵고, 가사문학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도 어렵고, 1학기 때보다 좀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양도 많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부지런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학기 때는. 자, 그래서 응용 문제 많이 접해보기. 그래서 과제로 제시하는 부분들 좀 잘 풀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시, 고전시가 이것은 2학년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2학년을 위해서 현대시도 확장하고 고전시도 시대별로 좀 공부를 하고는 있어야 돼요. 2학기 내신 대비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2학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는 2학년 2학기 때 시험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서서히 난이도 낮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되겠고, 9월 모의고사를 과제로 제시하면서 비문학 독서는 계속해서 풀게끔 할 겁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답 노트 하고 있고, 아까 자음모음 체계 하듯이 이건 이제 고전 문학이죠. 고전 문법이죠. 중세국어 하기 전에 이게 또 틀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세국어 틀은 또 따로 있고요. 현대국어 자음 체계표를 알아야만 중세국어 연결해서 또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세국어 체계표, 그 다음에 현대국어 체계표 이렇게 두 개 분석하면서 화면에 칠판에 이제 두 개 다 띄워놓고 다 같이 이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자료 활용하면서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오답 풀이, 오답 노트 하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문제를 본인이
반드시 점검하게끔 그렇게 수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답풀이는 좀 할 거고, 그다음에 방학 때는 아까 중세국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세국어 이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종 어제본이거든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분석하는 거 다른 학교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석보상절도 한 줄이 들어가져 있는데 거기에 중세국어 문법이 높임법이 좀 다양하게 다 들어가져 있어요. 용비어천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론은 더 깊이 있게 하고 자세한 내용 쪽지 시험 보면서 계속 테스트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문법 문제는 이렇게 제가 편집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시험 범위 내로 매주 시험 기간에 뭐 저희가 4주, 5주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에 매번 편집해서 120문제, 100문제 이렇게 계속 숙제가 나가고, 또 클리닝 시간에 70문제, 80문제씩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수업 시간에도 문제 조금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주 200문제씩은 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방학 때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문법은 빠르게 좀 진행해서 아이들 문제를 많이 접해보게끔 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반드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친구도 1학년 때부터 이걸 작성해 와서 자기가 어느 분야가 부족한지, 독서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화작 문법 여기는 이제 다 잡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문학에서 실수하는지 독서에서 실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 1대1 상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갈래,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디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좀 방향성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1학년, 2학년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은 아까 읽힌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학기 때도 했듯이 2학기 때도 방학 이용해서 교과서에 관련된 소설 읽힐 예정입니다. 학기 중에는 못하고요. 방학 때만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물론 2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연계해서 읽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읽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독서 퀴즈처럼 쪽지 시험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읽으면은 남아서 읽어야 될 정도로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읽으면은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문고는 주 1회 제가 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시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도 물론 시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6시에 시작하고 9시 반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영문고는 특강이 지금 2개로 깔려져 있는데 하루짜리 특강입니다. 그래서 관동별곡 하루, 그래서 7월 25일 2시, 그 다음에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2시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입니다. 관동별곡 먼저 하고 중세국어는 8월 1일 혹은 8월 7일. 그래서 본인이 스케줄 되는 대로 하루씩이라도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미리 학습을 좀 하나씩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아이들 짧은 여름 방학이지만은 놀지만 말고 2학기 준비도 하나씩 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에 전화하셔서 저랑 연결하고 또 상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